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죠. 바로 정보가 한쪽에만 쏠려 있을 때 생기는 이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두 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오늘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이거 완전 우리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팀에 들어갈 때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 내 진짜 실력은 이건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바로 이 고민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정보경제학의 핵심,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그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순서입니다. 먼저 역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그 핵심을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신호 발송과 선별을 차례대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동시장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쟁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라오시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핵심 문제부터 시작하죠. 생각해보세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만 차의 진짜 상태를 알죠. 구매자는 모르잖아요. 또 노동시장에서는 구직자는 자기 능력을 알지만 기업은 잘 몰라요. 이렇게 정보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골치 아픈 퍼즐이 바로 역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퍼즐을 푸는 두 개의 열쇠를 배울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 바로 신호 발송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정보를 가진 쪽,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쪽이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문제 아는 사람? 하고 물었을 때 답을 아는 학생이 자신 있게 저요! 하고 손을 번쩍 드는 거랑 똑같아요. 이 손을 드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나는 정답을 압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럼 이 신호 발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신호 발송의 핵심 정신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우수함을 직접 보여주겠다. 정보를 가진 쪽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갑시다. 첫째, 신호 발송의 주체는 누구? 그렇죠. 정보를 가진 쪽. 둘째, 무엇을 한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한다. 셋째, 왜? 자신의 좋은 품질을 믿을 수 있게 알리려고. 아주 간단하죠? 이 누가, 무엇을, 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신호 발송은 끝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편의 움직임이에요.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어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직접 진짜를 가려내겠어 하고 나서는 것. 이게 바로 선별입니다. 자, 선별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누가 행동하나요? 맞습니다.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이 행동의 주체예요. 이쪽에서 일종의 시험 문제 같은 걸 만들어서 상대방이 알아서 자기 유형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중에 누가 진짜 A+ 학생인지 가려내려고 일부러 좀 어려운 기습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선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죠. 통신사들이 여러 가지 요금제를 만들어 놓는 걸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를 펑펑 쓰는 사람을 위한 요금제, 데이터 거의 안 쓰는 사람을 위한 요금제. 우리는 그냥 나한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거지만 바로 그 선택을 통해서 통신사는 우리가 어떤 유형의 소비자인지 자연스럽게 선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가격차별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는 진짜 중요해요. 별표 5개, 아니 10개 치세요. 시험에서 이 두 개를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신호 발송과 선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누가 행동의 주체인가 이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먼저 움직이면 신호 발송, 정보가 없는 쪽이 판을 깔면 선별. 하나는 정보를 드러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이 차이점만 명확하게 기억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지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노동시장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모델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단계별로 볼게요. 먼저 기업은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죠. 이때
능력 있는 구직자들이 저는 대학 나왔습니다 하고 대학 졸업장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유능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아하, 그럼 우리는 졸업장이 있는 사람만 뽑으면 되겠네 라는 선별 전략을 쓰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신호와 선별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만약에 개나 소나 다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대학 졸업장이 과연 믿을 만한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대체 왜, 어째서 능력 있는 사람들만 대학 교육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로 선택하는 걸까요?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델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전제 조건, 밑줄 쫙 그으세요. 능력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게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장학금 받을 확률도 높으니까 교육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시간, 노력, 돈을 다 포함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바로 이 비용의 차이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라는 신호가 신뢰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비용 차이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이 갈리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비용을 내고 대학 가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네 라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선택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비용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기선택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졸업장면 보고 사람을 선별하는 전략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델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신호 발송 모델에 따르면요. 교육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결론 아닌가요? 이 모델에 따르면 대학 교육이 학생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누가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이었는지를 구별해주는 꼬리표나 인증서 같은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신호발송 이론의 관점에서는 교육이 그저 사람 거르는데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어쩌면 비효율적인 장치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인적 자본 이론은 교육이야말로 사람의 능력을 실제로 키워서 생산성을 높이는 사회적으로 아주 유익한 투자라고 봅니다. 이 두 이론을 비교하는 문제는 서술형 시험의 단걸 주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딱 요약해 드릴게요. 이 신호발송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지 사람을 골라내는 기능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후생평가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날카롭고 또 논쟁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믿고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이나 다른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있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정말 명쾌하게 답해줄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 경제학 짱박사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질문해 주세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함께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